이번 시즌 V리그는 남자부와 여자부가 비슷한 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자부는 대한항공이, 여자부는 흥국생명이 1위로 3라운드를 통과했지만 선두권과 중위권 팀이 승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한 경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전력과 현대건설이 단 1승밖에 올리지 못하면서 일찌감치 최하위를 예약한 것을 제외하곤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전반기를 되돌아보고 후반기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김산희 해설위원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올 시즌 전반기 여자부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올 시즌 초반에는 GS칼텍스 인삼공사가 굉장히 초반에 돌풍이 있었는데요. FA 영입이라든지 아니면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다른 팀들이 초반에는 좀 흔들림이 있었고 3라운드 이후에는 지금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네 팀은 그나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상위 네 팀의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거의 매 경기 순위가 바뀔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반면에 현대건설은 지금 단 1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건설이 연패를 끊기는 끊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되거든요. 예. 좀 경기력은 괜찮은데 좀 마지막에 범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기력한 경기들을 좀 요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좀 실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제 4라운드가 한창입니다. 특히 최근 여자부 같은 경우는 어떤 팀이 과연 봄배구를 하게 될 것인지 안개 속인데 올 시즌 김산희 해설위원이 현장 중계 도중에 미는 멘트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라는 멘트인데 네. 정말 봄배구 하게 될 팀이 선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에도 1위가 3위가 되고 3위가 1위가 될 정도로 예. 숨막히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위 4팀은 하위 2팀에게 승점을 절대적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본배구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에 이 승점으로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뼈아픈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하위권과의 경기는 집중력을 더 해야겠죠. 여자부와 마찬가지로 남자부도 정말 순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매 경기 순위표가 요동치고 있는데 일단 남자부 최상위 팀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3위 싸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대한항공과 현대가 2강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예. 우리카드와 OK저축은행 또 삼성화재가 3중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 팀은 사실 피말리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점수 차가 거의 2점, 1점 이렇게 차이가 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한 경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대한항공과 현대도 역시 점수 차가 2위와 3위, 4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두 경기에서 충분히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상위에 있는 모든 팀들이 안심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체력이라든지 또 컨디션 조절, 또 부상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부터는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남자부 7개 팀 가운데는 딱 2팀,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이 순위표에서는 좀 동떨어져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한국전력이 어제 경기에서도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1승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16연패 뒤에 KB손해보험을 3대1로 잡아내면서 첫 승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고 험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전력이 정신력이 굉장히 강화된 것 같아요. 또 디그 부분도 팀 중에 가장 좋기 때문에 끈질기게 경기를 하다 보면 상위권 팀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최천식 해설위원이 포인트로 찝어주셨던 한국전력이 후반기에 어떤 전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남자부 흥행 판도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두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올 시즌 V리그 끝까지 흥미진진한 구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세 위원과 함께 전반기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기록으로 살펴보는 발리볼 인싸 아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안에서 작성된 기록과 코트 밖에서도 기억해야 할 역사를 한눈에 쏙쏙. 발리볼 인싸 아싸. 첫 발을 내디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공격 종합 5,000 득점으로 역사를 썼던 황현주가 4,500번째 공격 득점을 올리며 다시 한번 신화를 작성했습니다. 역대 V리그 남녀 전체를 통틀어도 유일무이한 이 기록은요. 한송희 선수나 박철우 선수와 비교해도 단연 압도적인데요. 이제는 450번째 서브 기록 경신까지 노리는 기록의 여왕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니네요. 전설은 남자부에서도 계속됩니다. 리베로의 상징적인 존재죠. 여호연 선수가 리시브 7,000개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1,000호 기록을 시작으로 7,000호까지 모든 리시브 기록을 가장 먼저 쌓아온 여호연 선수,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한편 이번 시즌 백업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문성민 선수의 손에서도 기록이 탄생했는데요. 상대의 허를 찌르는 플로팅 서브에 이어서 트레이드 마크인 스파이크 서브까지 9시즌 257경기 만에 300번째 서브 득점을 기록하며 월드리그 서브왕의 위력을 제대로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기록하면 트리플 크라운을 빼놓을 순 없겠죠. 한국전력을 상대로 서브 에이스 하나, 딱 하나가 부족해서 트리플 크라운을 놓쳤던 조재성 선수. 9일 뒤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칠세라 1세트에만 3개의 서브를 딱! 개인 최다 22득점을 딱 때려내며 마침내 생애 첫 트리플 크라운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한 번 하기도 어려운 트리플 크라운을 3경기 연속으로 기록한 선수도 있습니다. V리그 첫 4경기 연속 기록에 도전했던 파다르. 아쉽게도 목표는 무산됐지만 트리플 크라운 장인이 어디 가나요? 바로 트리플 크라운을 신고하네요. 그렇다면 시즌 첫 경기 때부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세계적인 공격수다운 기대감을 안겼던 아가메즈는 어떨까요? 매경기 MVP급 활약에도 잠잠했던 그가 지난 20일 역전 패배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해내는 서브로 오랜만에 트리플 크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트에 걸리고 또 걸리더니 이번엔 너무 강했을까요? 아웃되고 마는데요. 4세트 19대 19로 팽팽하던 맞선 승부에서 서브 범실 5개를 주고받은 OK저축은행과 KB손해보험. 이날 두 팀이 한 경기에서 쏟아낸 범실만 무려 72개. 72개였으니 시즌 최다 범실 기록으로 자멸한 OK저축은행은 물론 6연패의 사세를 끄는 KB손해보험 역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던 경기였네요. 순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높아지는 비디오 판독의 중요성. 과연 내의 눈으로 소중한 한 점을 지켜낸 감독님은 누구일까요? 지난 24일 마무리된 3라운드까지의 결과에서는요. 대한항공의 박기영 감독이 59.1%를 기록, 가장 낮은 팀보다 2배나 높은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판독 요청 덕분일까요? 단순히 성공 횟수로만 보면 우리카드의 신영철 감독이 가장 쏠쏠했는데요. 반대로 여자부 최고 성공률에도 단 7회 성공에 그친 KGC 인삼공사. 비디오 판독의 달인이란 애칭을 얻은 현대건설의 이도희 감독 역시 높은 성공률이 팀 승리로 연결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네요. 매 라운드 새로운 기록과 다양한 장면들도 재미를 더해가는 V리그. 새해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로잡을까요?